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6월에 영남권 신공항의 위치를 최종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영남권 5개 시도는 밀양과 가덕도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신공항 사정 타당성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올해 6월 말 신공항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합의 원칙을 견지하고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는 등 최적의 대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해공항은 앞으로 7년 뒤인 2023년이면 활주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신공항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신공항 입지에 대한 영남권 5개 시도의 입장차는 이번에도 여전했습니다. 대구, 경북과 울산은 밀양을 지지하고 부산은 가덕도를 밀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입장 표명 없이 정부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양은 접근성이 좋고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지지를 받았고 가덕도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환경훼손 우려와 소음 민원이 적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심각해지고 정치 쟁점화되면 또다시 무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보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입지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용역기관에 일임하고 최종 발표 시점까지 보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커가면서 장애 증상이 더 심해지는 장애 아동들에게는 조기 재활 치료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는 이 같은 재활 치료를 받을 곳조차 마땅치가 않은데요.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7살 예준이. 일주일에 2번 재활 치료를 위해 집 밖을 나섭니다. 도시에 있는 사설 치료기관까지 차로 달려 1시간. 단 40분 치료를 위해 하루 꼬박 2시간을 길에서 허비합니다. 또 얘한테만 전적으로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담, 치료비보다 사실은 길에 뿌리는 게 더 많아요. 농어촌으로 갈수록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 아동만을 위한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의원입니다. 이 같은 의료기관이 경남에는 단 2곳밖에 없습니다. 일부 종합병원과 재활병원에서 소아재활과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소규모인데다 그나마도 시단위 도시 지역에만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발달장애 재활 서비스도 마찬가지. 제공기관들이 시단위에 밀집해 있고 함양과 산청 등 5개 군 지역은 아예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집중적인 장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세 미만 장애 아동은 경남에만 5천여 명.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재활치료를 받고 싶은 간절한 바람에도 치료기관을 찾아 전국 각지를 헤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장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장미가 외국산 품종인데요. 40여 년간 장미를 키워온 김해 한 농민이 이러한 수입 장미를 대체할 국산 장미 품종을 개발해 장미 명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새빨간 장미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분홍빛에서 순백색까지 색색의 장미꽃 35만 송이가 화려한 빛을 뽐냅니다. 40여 년 동안 장미만 재배해온 김원윤 씨가 바다에 자생하는 해당화를 수입 장미와 교배시키는 방식으로 개발한 품종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렇게 개발한 품종이 6종에 이릅니다. 유럽 쪽에는 광이 적지 않습니까? 햇빛이. 그러면은 그런 걸 여가 오면은 다는 아니지만은 그 꽃이 태색이 온다든지. 연구기관이 아닌 개인이 국산 품종 장미를 개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단 한 명뿐인 최고농업기술 장미 명인에 선정됐습니다. 로열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뭐 1,400원 정도 주고 갑자기 내놓으라 하니까 뭐 자존심이랄까 오기도 생기고 해서. 로열티를 포함한 외국 장미는 한 송이에 2,500원 수준. 김 씨는 자신이 개발한 국산 품종을 화해 농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해 한 송이에 1,000원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로얄티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 30%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농업기술원 등에서 개발한 국산 장미 품종은 모두 152개. 우리나라 장미 시장의 점유율도 지난 2004년 2.3%에서 지난해는 28%로 10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겨울비치고는 양이 꽤 많습니다. 지리산과 남해안에 집중된 모습인데요. 10에서 100mm 가까이 비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부터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10도 안팎에서 출발하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김해 16도, 창녕과 함안 15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 9도로 출발해 산청 15도, 하동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또 곳곳에 안개가 짙은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4.13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경남 지역 기초광역의원 재보궐선거구 5곳 가운데 2곳은 예비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재보궐선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는 진주 다지역 3명, 김해 라지역 4명, 양산 가지역 4명 등 모두 11명이고 창원 진해구 너지역은 1명도 없습니다. 또 광역의원 양산시 3선거구에도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어제 마산 3개 초등학교에서 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졸업식을 열고 이수생 25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졸업생들은 평균 연령 79세, 최고령자는 87세로 지난 3년간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해마다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남 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 1억 4,263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으로 나눠보면 2.7년이 걸려 지난 2011년, 2.4년과 비교하면 매년 임금 수준에 비해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마산만의 수질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오염 퇴적물을 조사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도섬과 마창대교 사이의 7제곱킬로미터를 55곳으로 나눠 오염 퇴적물 분포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은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장기간 유입된 데다 해수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해양 환경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축구대회가 경남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전국 67개 대학 축구팀이 참가하는 제52회 춘계대학 축구연맹전 겸 한일 정기전 선발전이 오늘 개막해 오는 29일까지 통영에서 열립니다. 또 전국 고교 축구 챔피언을 가리는 38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김해에서 개최됩니다. 합천에서는 52회 춘계 고교 축구 연맹전이 지난 10일 개막해 오는 26일까지 열전을 치릅니다. 설을 대비해 실시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경남의 식품업체 129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달 8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실시한 제수, 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식품업체 1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76곳이 형사 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치 30건, 기타 가공품 1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